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TV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제 채널 공유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은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꽤 많았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전체의 70%가 넘는, 특히나 코스피가 아주 많은 종목들이 올라줬습니다. 77%까지 올랐네요, 전체에. 아시아 증시도 다 빨간색으로 이쁘게 마감을 했어요. 원달러는 제가 계속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 2월달에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상승했고, 그리고 제가 1,400원까지 본다 그랬고 1,400원까지 올라갔고 적중했죠. 여기서 제가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전하십시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최고점 딱 찍고 빠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예상했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 급락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좀 장분간은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단기 고점 찍고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개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분석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양대시장 쌍끌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는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에서는 4,200억, 이틀 연속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중소형주, 스몰캡. 원래 이 스몰캡 섹터가 올라가면 체감지수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코스닥 전체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몰캡 섹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 들어왔는데, 화학은 이제 엔캠. 네, 엔캠이라는 종목 아시죠? 정말 올해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엔캠이 화학 섹터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반도체 관련 소재, 그죠?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얘는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코스피에서도 화학과 운수장비, 철강이 올라갔는데요. 화학은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소재 쪽 배터리 관련주들, 그런 것 일부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와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은 20일선 돌파가 나왔다는 점이죠. 저번에도 21선 돌파가 나올 적에 코스닥과 코스피에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20선 돌파하는 날 코스닥, 코스피에 둘 다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이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삼성전기가 IR이 있었는데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유리기판을 개발 중이다. 삼성과 LG가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도전장을 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가 전체로 좋았습니다. 시장도 좋았습니다만은 지수가 좋다 보니까 여러 섹터의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었다. 여기에 제가 그 관심주로서 추천드린 종목도 있죠. SKC. 그죠? 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유리기판 관련주, 우리 증거사 리포트 나온 것들 중에서 일부 보게 되면은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나온 게 ISC, JNTC,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 여전한 대장주죠. 오늘 역시나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MSCI 지수 관련주는, 편입 관련주는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이 세 종목이 현재 증거사 리포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발표는 언제? 5월 15일입니다. 정말 발표가 될지, 여기에 편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입 전까지는 일단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편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따른 어떤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우리 유로방에서는 알테오젠으로 9% 수익을 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국장 21선 재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나 또 적중을 했습니다. 오늘 29일 기준으로 둘 다 21선을 멋지게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분봉이 너무 과열로 마감했어요. 분봉이. 양봉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분봉을 뜯어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마감했어요. 이렇게 특히. 너무 부담스럽게 마감을 한 거죠. 코스피도 과열이에요. 코스피도 과열인데, 코스피는 약간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갔다면, 코스닥이 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어떻게 돼요? 개파락으로 출발하든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조정파동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셨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지지받고서 오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상투를 찍었다고 보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더, 뭐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지는 장중에 제가 지수 흐름 보면서 무료가 똑방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료가 똑방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단 여기서 아직 멈추진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께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반등시 점진적 빈축소, 그리고 부정적인 매크로를 무시하지 말자, 이런 것들 아직 유효합니다. 물론 이제 유로방은 아직까지는 주식 비중을 많이 안 줄였어요. 유로방은. 참고로. 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왜냐면 저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줄들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덕에 지금 수익이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미 그 주말 동안에 올려드린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Fear and Greed Index 넘어갈게요. 국채금리도 넘어가고요. 다 똑같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페드워치 상에서의 금리나 컨센서스는 어떻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숫자가. 주말 동안에는 이제 2회차 금리 인하가 내년 3월이었었고요. 아까 체크해 보니까는 또 1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경제 지표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수치는 꾸준히 바뀝니다. 자, 4월 30일 날, 이제 오늘 자정 넘겨서 새벽에 3개월물, 6개월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당연히 국채 입찰이 호조세를 보이면은 당연히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에 S&P 그리고 KS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에 좀 연동될 수 있는 주택가격이다 보니까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이것도 그냥 참고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브리핑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주말 브리핑 못 보신 분들은 꼭 앞전의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이번 주 정말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이런 종목들이 그 지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마존, 아마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시총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만은 AI 섹터 쪽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실적이 중요하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원래는 4월 19일날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못했어요. 얘네가 딜레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급락을 하면서 AI 관련주들의 투매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정말로 안 좋게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퀄컴이라든지 등등 대부분 다 또 AI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에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그 기존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M7 관련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AI 투자와 관련된 언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애플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플 지수에, 애플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주까지 이 미국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 흐름은 매우 양호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전체의 한 45%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반 조금 안 남았죠? 반 조금 덜 발표한 거예요. 반 이상 남았습니다. 주당 순위 컨센서스회로 발표된 기업들이 무려 77%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고, 과거 5년 동안 평균을 해보게 되면 그 또한 77%, 10년 평균은 74%. 예. 즉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당 순위 컨센서스 상회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회를 했느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실적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상회를 했느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약 8.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 5년 평균이 8.5고요 10년 평균이 6.7이에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근으로 갈수록 어때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제가 재무부 Q&A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재무부의 어떤 그 자금 매입 계획, 지금은 뭐다? 순상환이다. 순상환이다. 설명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시중의 유동성이 강소할 수 있다. 아직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먹는, 연준이 만들어 놓은 이 영래포 잔고에다가 이 영래포 잔고가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잔고가 늘게 되면은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아무튼 4월달부터 2분기부터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은 분명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과거에 겪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FOMC 회의에서 QT, 양적 긴축 감속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QT를 감속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뭐 이번 달 만기 돌아오는 국제 만기 금액이 100억이다 라고 했었을 때,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이 하고 있는 QT는 예를 들어서 그 캡을 70%로 상한선을 정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만기 돌아오는 100억 중에서 70%만 30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30. 캡을 30으로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전체 만기가 돌아오는 것 중에서 30%만 재투자를 하는, 다시 국채를 매입을 하는,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상환을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한참 증시가 안 좋고 코로나 경제가 안 좋고 그럴 적에는 이렇게 안 하죠. 100% 다 재투자를 합니다. 그게 바로 QE예요. 비전동적 양적 완화. 그게 QE입니다. 100% 무제한적으로 계속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채에. 연준이 국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재무부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결국 그거는 시중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30% 정해놨었는데 QT 감속한다라고 하면은, 나 이제부터는 3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 할게, 70% 할게, 즉 유동성 공급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재투자를 하는 비율을 조금씩 높이겠다. 국제 재투자 비중을 조금씩 높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재무부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그죠? 밸런스인데, 기존에는 재무부가 꾸준히 국채도 발행을 해왔고요. 네. 페드는 유동성 QT를 해왔습니다. QT를 하면서 유동성을 조금씩 빨아들였고, 재무부는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은 세수가 부족하니까 계속 어떻게 했어요? 국채를 발행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4월달에 얘네가 또 세금을 걷었잖아요. 네. 세금을 걷었단 말이죠. 세금 걷기도 했었고, 마침 그 지난 1분기에 나왔었던, 1월달에 나왔었던 Q&A를 통해서 봤을 적에 2분기부터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페드가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QT를 그만큼 감속해주는 그런 조치가 이번에 나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뭐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QT 감속 얘기가 나왔다, 그럼 시장에는 호재가 돼요. 왜?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네. 자,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매크로 무시하지 말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7% 돌파했었었고, 구리는 뭐 계속 올라갑니다. 구리는요. 예, 주요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향후 물가지수에 분명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CPI도 4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PC가 23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증시는 이제 선방향이 일부 돼가지고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만은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연준은 지금 물가를 빨리, 특히나 코어 PC가 목표 물가가 2%예요. 그죠? 네. 2%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악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일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파월도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들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2분기 재정증권 순상환, 단기물 1년 미만짜리 국채. 순상환이라는 거는 발행보다 상환하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영래포 잔고가 증가할 가능성. 지난 영상 꼭 보시고,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네,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금리나 컨센서스가 3회에서 1회 내지는 2회로 지금 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회죠, 지금. 그만큼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분석은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해드렸죠? 네, 똑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미증시 잘 끝났는데, 분봉이 과열권을 마감을 해서 오늘 갭하락 또는 장 초반에 하락 파동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갭 하락으로 출발하든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빠지든지, 그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빠지면 전 롱뷰, 그죠? 빠지면 롱뷰. 왜냐면 패턴상 주봉이, 제가 주봉 시그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주봉 시그널상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빠지게 되면 여전히 저는 하락시 롱뷰, 네, 하락시 롱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지면 무조건 롱이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살짝 조정받으면은 저점에서 해볼만 하다. 단 중요한 거 FOMC 회의. 네,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언제라도, 그죠, 전략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QT 감소 언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실망 매물 쏟아질 수 있겠고, 그죠? QT 관련해서 코멘트가 좀 별로였다, 마찬가지 실망 매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또 이 파월이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위원들, 최근에 연준위원들과 비슷하게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게 되면은 그 또한 급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100%는 없으니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수는 실적과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QRA 결과,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다. 그리고 4월 말이기 때문에 4월 말 주가 흐름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이 어떻게 메이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5월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